퇴직 후 진짜 친구는 몇 명이나 남을까요? 하루 3번씩 만나 밥 먹던 동료들, 매일 웃고 떠들던 교무실의 사람들, 그 관계가 과연 퇴직 후에도 그대로 이어질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정년 후 1년이 지나면 직장 동료와의 연락 빈도가 7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통의 공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67세 전직 교사 김 선생님의 사례를 통해 그 진실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김 선생님은 35년 동안 중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쳤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잔 하며 나누던 동료 교사들과의 대화는 그의 하루의 시작이자 위로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땐 진짜 가족보다도 더 자주 봤어요. 내 인생의 절반이 그 교무실에 있었죠. 정년 퇴직 후 첫날 그는 오랜만에 늦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축하 문자 몇 통, 그리고 단체방에 올라온 짧은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메시지. 그날 이후 그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여행도 다녀오고 오랜만에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나름의 여유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교무실 단체방에서는 여전히 회식 사진이 올라왔고 그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나 없이도 잘 돌아가더라고요.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퇴직 후 6개월쯤 됐을 때 그는 예전 동료에게 먼저 연락을 해봤습니다. 오랜만이야, 점심 한번 하자. 하지만 돌아온 답장은 이번 주는 바쁘다. 다음에 보자. 그리고 그 다음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직장은 나를 묶어주던 사회의 끈이었다는 것을. 30년 우정이라고 믿었던 관계는 사실 매일의 업무와 공간이 만들어준 일시적 동맹이었습니다. 그 끈이 끊기자 관계는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교직 시절 가장 가까웠던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장례식장에 갔지만 그 친구의 가족은 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진짜 실감했어요. 나는 그 사람의 인생에 직장 친구로만 남았다는 걸. 이 사건 이후 그는 사람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고 연락도 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오히려 더 공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퇴직자 독서 모임이라는 안내문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참석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사원, 간호사, 공무원, 자영업자 모두 이제는 전직이 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이름 대신 직함 없이 서로를 부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사람을 직업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난 것 같았어요. 그는 그 모임을 계기로 새로운 관계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익도 경쟁도 명함도 없는 관계. 그는 매주 책을 함께 읽고 함께 걷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 관계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젠 내게 남은 건 친구 몇 명뿐이지만 그 몇 명이 내 하루를 채워줘요.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 인간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퇴직은 단순히 직업의 종료가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의 붕괴입니다. 그동안 직장이라는 틀 속에서 맺어진 관계의 70% 이상은 역할 중심 관계이기 때문에 역할이 사라지면 관계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은퇴 후 첫 번째 과제는 관계의 재구성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새로운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퇴직 후 진짜 우정은 서로의 이익이 아닌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년 뒤에 진짜 친구가 몇 명 남는지 보면 내 인생이 보인다. 실제로 노년기에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가족 외의 사회적 연결망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연결망은 돈보다 오래 갑니다. 건강보다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기다린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퇴직 후의 관계는 다시 배우는 관계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손 내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작은 용기가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엽니다. 김 선생님은 지금도 가끔 옛 교무실 동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마다 살짝 쓸쓸하지만 이제는 미련이 없습니다. 그들은 내 과거의 일부고 나는 지금의 나로 살아야죠. 그는 오늘도 도서관에서 커피를 마시며 친구들과 책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더 따뜻한 웃음이 있습니다. 퇴직 후 남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직함 뒤의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여야 합니다. 우정의 민낯을 마주한 김 선생님처럼 우리도 다시 관계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퇴직 후 진짜 인생은 그때부터 다시 사람을 배우는 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덧붙이자면 은퇴 후 관계는 관리가 아니라 관심입니다. 먼저 연락하고 작은 모임이라도 꾸준히 참석하며 자신을 열어놓는 태도. 그게 바로 은퇴 이후 외로움의 벽을 무너뜨리는 가장 현실적 방법입니다. 일의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사람의 자리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자리를 채우는 건 결국 당신의 용기와 온기입니다. 퇴직 후 인간관계의 민낯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불편한 현실로 다가온다. 직장이라는 공간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관계를 대신 설계해줬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언제 헤어질지까지도 일정한 리듬 속에서 흘러갔다. 그러나 퇴직과 동시에 그 리듬은 끊기고 관계는 다시 의식적인 노력 없이는 유지되지 않는 단계로 진입한다. 김 선생님이 느꼈던 고립감은 단지 개인의 외로움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후유증이기도 했다. 우리는 직장에서의 역할을 통해 인정받고 그 인정 속에서 관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그 역할이 사라지면 관계의 이유도 사라진다. 퇴직 후 찾아오는 공백의 본질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관계의 이유 상실이다. 일과 함께 유지되던 우정은 생각보다 쉽게 허물어진다. 퇴직자들 중 많은 이들이 말한다. 그때는 매일 봤는데 지금은 연락할 이유가 없어요. 그 말은 냉정하지만 진실이다. 일의 연결이 끊긴 순간 관계는 시험대에 오른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살아남는 관계는 많지 않다. 김 선생님에게도 30년의 우정이라 믿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무너졌다. 하지만 그 상실의 경험은 동시에 새로운 관계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줬다. 그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관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말한다. 다만 이제는 다르다고 했다. 그는 퇴직 후 관계는 선택의 결과다. 예전엔 주어진 관계였지만 지금은 내가 만들어가는 관계다라고 말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소속감을 통해 정체성을 유지한다. 직장은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가장 강력하게 지탱하는 공간이었다. 그래서 은퇴 후의 혼란은 단순히 직업의 상실이 아니라 소속의 상실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교사, 팀장, 간호사로 부를 수 없게 되면서 존재의 불안정함을 느낀다. 이런 불안은 관계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직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나만 남고 이제 관계는 오롯이 사람 대 사람의 힘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방식에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퇴직 후의 관계는 서툴고 어색하며 때로는 피로하게 느껴진다. 김 선생님은 처음에 이런 서툼을 인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는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는 걸 자존심이 상한다고 느꼈고 모임에 나가서 자신이 이제 퇴직자라고 소개하는 것이 불편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넘어선 순간 관계의 새로운 문이 열렸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직함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책을 좋아하는 김 선생, 동네 도서관 자원봉사자 김 선생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그가 스스로 만든 것이다. 그는 직업이 아닌 취향과 관심으로 관계를 맺었다. 그 안에는 경쟁도 의무도 없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퇴직 후에도 지속되는 관계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첫째, 공간의 공유가 아니라 가치의 공유로 이어지는 관계다. 둘째, 이해 득실보다 정서적 안정을 우선으로 두는 관계다. 셋째,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관계다. 김 선생님이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로 그랬다. 그들은 직업이 달랐지만 인생의 비슷한 지점에서 공감했다. 이들은 누군가의 상사가 아니었고 부하도 아니었고 평가자도 아니었다. 그저 같은 시대를 통과한 동행자들이었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은퇴 후의 관계는 다시 배우는 것이다. 그동안 일에 묻혀있던 인간적 감각을 되살려야 한다. 상대를 관찰하고 경청하고 공감하는 기본적인 사회적 기술이 다시 필요하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단순해지지만 그만큼 더 깊어진다. 김 선생님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말이 많았어요. 서로 잘난 얘기, 일 얘기, 남 얘기. 그런데 요즘 친구들과는 그냥 조용히 커피 한잔 하면서도 마음이 편해요. 이런 변화는 퇴직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누구에게나 재정비의 시기를 맞이한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관계의 수가 줄어드는 대신 관계의 진정성이 중요해진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관계의 축소화라고 부른다. 즉, 불필요한 관계를 자연스럽게 정리하고 진짜 관계만 남기는 과정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잃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잃음은 동시에 다시 채움의 시작이 된다. 진정한 우정은 인생 후반기에 비로소 완성된다. 재정적으로 안정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관계가 끊기면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명예도 아닌 의미 있는 관계다. 하버드의 장기 연구에서도 80년 넘게 관찰한 결과
노년의 행복을 가장 강하게 예측한 요인은 좋은 인간관계였다 하지만 그 관계는 나이와 함께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퇴직 후의 관계는 의식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3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관계의 관성을 경계하라. 오랜 인연일수록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라 믿지만 모든 관계는 관리하지 않으면 식는다. 둘째, 관계의 다양성을 확보하라. 같은 배경의 사람만 만나면 시야가 좁아진다. 퇴직 후에는 오히려 다른 세대, 다른 직업군과의 만남이 활력을 준다. 셋째, 관계의 균형을 지켜라. 가족, 친구, 지역, 사회 3가지 축을 고르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한쪽에만 기대면 관계에 부담이 생긴다. 김 선생님은 지금 그 균형을 잘 지키고 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고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한 달에 한 번은 예전 교직 동료 중 몇 명과 조용히 점심을 한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지 않는다. 대신 관계를 즐긴다. 그는 이제는 친구가 나를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갈 수도 있으니까요 라고 말했다. 그 말 속에는 지난 시간의 상실과 깨달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결국 정년 뒤에 남는 것은 직위도 월급도 명함도 아니다. 남는 것은 관계의 진정성이다. 30년의 우정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더 단단하고 따뜻한 관계가 자라날 수도 있다. 퇴직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관계의 재발견의 시작이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질이다. 인생 후반기의 인간관계는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다시 배우고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교훈은 단순하다. 우리는 나이 들어가며 잃는 것이 많지만 다시 얻을 수도 있다. 관계의 본질은 지속이 아니라 진심이다. 정년 뒤에 진짜 친구가 몇 명 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몇 명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가, 그것이 인생 후반기의 품격이다. 그리고 그 품격은 아무도 대신 만들어주지 않는다. 퇴직 후 진짜 우정은 기다림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 당신이 먼저 다가갈 용기를 낼 때 그 용기가 관계의 온도를 다시 데워줄 것이다.